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장 역시 국내장과 마찬가지로 종목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뉴스들 6가지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특파원께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상태에서 고위 협상팀의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배터리 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쪽보다는 이제 북미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LFP와 관련된 생산을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밸류업 쪽과 관련해 남양 유업이 있는데요.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소식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수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소식들 살펴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 업체들이 역내 경쟁사보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로 꼽히는 저전력 광폭 입출력 D램을 3년 뒤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합니다. 대화제약은 유방암 치료제의 제233 임상시험 완료를 공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남양유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총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면적인 철강 관세 부과의 부정적인 영향이 타국 경쟁사보다 국내 철강사에 더욱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드앤드 푸어스는 18일 국내 철강 업체들은 그동안 일정 할당량 내에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조치가 종료되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역내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예외와 할당량 협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P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 물량 비중이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하지만 해달 물량이 타 지역 수출 물량 대비해서 수익성이 좋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포스코의 수익성 악화가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산 철강 제품은 미국 철강 수입량의 약 10%를 차지하면서 중국 2%와 일본 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업황 부진 속에서 관세 폭탄 우려까지 불거진 철강주의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고위급 당국자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4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유리 크렘린궁 보좌관은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논의하고 설명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러의 별도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관련해서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해서 이견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러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두 정상이 만날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협상에는 미국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고 우크라이나는 배제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의 거래에서 대동기어는 3% 가까이 오르며 24,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전진건설로봇과 히림, 현대에버다임과 번영공영 등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로 꼽히는 저전력 광폭 입출력 D램을 3년 뒤 선보입니다.
LPW D램은 고성능 저전력에 특화돼서 모바일 HBM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위해서 차세대 LPW D램으로 모바일 메모리 시장 1위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송재혁 CT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학회인 ISSCC 2025 기조연설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LPW D램이 적용된 첫 모바일 제품이 2028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LPW, LLW D램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에 송 사장은 구체적인 탑재 대상 기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과 다양한 온디바이스 AI 기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발표한 주주가치 재고 계획에 따라서 취득했었던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하겠다고 전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1거래일 연속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고 있습니다. 연기금 역시 올해 들어서 삼성그룹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7,091억 원가량 순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고 주가 역시 반등세를 타고 있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차세대 D램까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2월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56,90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6만전자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ESS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미국이 2026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에 공사를 마친 뒤 하반기부터 양산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 신규 공장 건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준비 중인 생산시설을 활용해서 고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화제약은 유방암 치료제의 제233 임상시험을 완료를 공시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발성 또는 전이성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요법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233 임상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는 한국과 중국, 세르비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국가에서 진행됐습니다. 임상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임상 결과가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최종 허가까지는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시에서 대화제약이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임상시험과 품목 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은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1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총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주주 친화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는데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총 432억 원 규모를 소각했고 작년 10월에는 주주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액면 분할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역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권 변경 이후 책임 경영의 원칙 아래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의 주가까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